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네. 턱관절에 부르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은 턱관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난치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박사님께서 우리 신체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두고 주로 척추의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척추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턱관절에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예. 우선 턱관절이 척추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 번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물론입니다. 작지만 평소에 잘못된 여러 가지 구강 습관들은 또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턱관절의 미세한 어떤 불균형 변화는 그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우리 신체 전반에 걸쳐서 아주 건강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 시간에 출연하면서 턱관절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계신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들께 계몽운동을 하는 기분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럼 이 턱관절이 어떤 원리로 척추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먼저 질문을 좀 드리죠. 예. 그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예, 그동안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턱관절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 신체 구조를 무너뜨리게 되고 또 신경계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 이유와 원리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턱관절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꼭대기에 머리와 함께 위치하면서 음식을 씹는 이 저장력 그리고 침을 삼키는 침 삼킴 운동에 의해서 뇌가 호흡할 수 있도록 뇌의 활동성과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관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 이 침을 삼키는 운동이 뇌가 호흡할 수 있도록 뇌 활동성과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침을 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혀가 입천장에 아주 밀착돼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그리고 어금니가 꽉 물려야지만이 혀와 입천장 사이가 진공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비로소 음압이 발생하게 되고 침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 삼킬 때 발생하는 이 저장력이 뇌에 여러 가지 자극을 줘서 뇌로 하여금 자연적인 뇌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척추 구조까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예. 저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으실 법하거든요. 예, 턱관절 주변에는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은 3차 신경을 비롯한 9개 뇌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감각신경 또 운동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전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차 신경이 이 뇌 줄기를 통해서 이 속의 뇌 줄기를 통해서 1, 2번 경추에서 분지된 그리고 이 경수신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곧바로 1번, 2번 경추를 먼저 틀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턱관절의 문제가 바로 경추 1, 2번을 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턱관절이 어떻게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나운서님께서 서두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1, 2번 경추를 틀어지게 하는 것이 우선 가장 큰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경추 1, 2번이 만나서 이루어진, 즉 1번, 2번이 만나서 이루어진 이 환축 관절은 다시 이 후두골과 만나서 다시 연결이 되면서 후두 환축 관절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두 환축 관절은 아래턱의 회전 운동의 운동 중심 축이 되기 때문에 턱관절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정상 위치에 서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될 후두 환축 관절이 세 개 관절이 서로 틀어지면서 불균형 구조를
불균형 구조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후두 환축 관절이 서로 틀어진다고 그것이 바로 전신 어떤 척추 구조까지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목뼈부터 꼬리뼈까지는 약 30여 개의 척추뼈가 있습니다만은 축을 갖고 있는 척추는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척추가 바로 2번 경추인 축추이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님, 건축 구조도 축이 틀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네, 뭐 다 틀어져서 무너지기 직전이 되겠죠. 예, 사람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연의 지가 모두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요. 그래서 2번 경추인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사람 척추도 모든 척추가 도미노 현상으로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축이 틀어지면은 머리의 무게 중심이 중심축을 벗어나면서 머리가 앞쪽으로 이동되거나 그리고 또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면서 척추 후만이나 척추 측만 그리고 일자목이나 또 일자허리 또 요추의 어떤 과전만 골반 비틀림 등이 유발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축을 갖고 있는 척추가 축추라고 불리는 2번 경추군요. 저도 오늘 박사님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만 이 축추가 우리 척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방향키 역할까지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축추가 틀어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척추도 틀어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척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국민이나 의료인들이 과연 이 축추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디스크 질환이나 측만, 후만, 전만 등의 어떤 척추 만국 질환 등에 아마도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각종 질병이 척추 한마디 한마디가 틀어지지 않고서는 발생될 수 없는 것이 그런 질병이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병원이나 클리닉을 찾아가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 어떤 척추가 틀어져서 발생된 것일까 하고 진찰하거나 또는 고민하는 병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턱관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난치병이니까 좀 그에 해당되는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모든 척추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축을 갖고 있는 2번 경추인 축추에 있다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설명을 처음 듣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축추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또 궁금할 것입니다. 네, 축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무엇이 이렇게 축추를 비틀어지게 하는 걸까요? 예, 축이 틀어지게 되면 모든 척추가 틀어지게 됩니다. 척추가 틀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질병도 발생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축은 왜 틀어질까요? 이 축을 틀어지게 하는 원인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여러분이 모르던 그곳이 바로 턱관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 시간에 나와서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턱관절이 어떤 이유로서 이렇게 모든 척추를 틀어지게 하는 방향키 역할을 하고 있는 축추죠. 이걸 예. 틀어지게 하는지 오늘 박사님을 통해 좀 이해를 했습니다. 턱관절이 그런데 모든 난치병에 이렇게 좀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까지 보십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환축추를 틀어지게 하면서 이 뇌로 가는 통로를 틀어 막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축추를 비롯한 모든 척추를 틀어지게 해서 내부장기와 관련된 신경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턱관절로 인해서 입원 경추인 척추가 틀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난치병의 원인으로 과연 작용을 할까요? 의문이 좀 듭니다. 예, 그것이 저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확실한 난치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대부분의 난치병은 사실 그 원인이 뇌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희귀 난치병의 원인이 뇌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료인들도 이의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 현대의학적으로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현대의학을 보면 질병의 원인을 주로 세포의 돌연변이나 또 유전학적인 원인일 것으로 추측을 해서 요즘 줄기세포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잖아요. 예. 네. 물론 시청자 여러분과 저는 현대의학이 첨단 과학과 더불어서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심지어 로봇 기계가 수술을 할 수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 게놈의 어떤 염색체 속에 있는 DNA 염기 서열이 만약에 밝혀진다면은 이제는 모든 난치병이 정복될 것처럼 들떠 있었고 그리고 떠들어대던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을 넘긴 지 벌써 13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 게놈의 염색체 속에 있는 30억 개의 DNA 염기 서열이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나열되어 있는지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아직도 대부분의 난치병에 대한 어떤 원인이나 치료법도 그 치료법의 실마리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볼 때 언제 난치병 치료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지 아직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지배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께서는 현재 이런 의료 연구 경향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과학을 표방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접근법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문점을 가져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요즘의 세계 정세를 볼 때 각 나라마다 줄기세포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각 장기를 배양해서 어떤 맞춤식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몇 세기가 지나면 언젠가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희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현대의학의 지금과 같은 연구 접근 방식으로는 난치병의 정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박사님께서 그런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현대의 어떤 동서의학이 모두 질병의 원인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불균형은 전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치병에 대한 연구와 접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은 없다는 뜻이겠죠. 속담처럼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어떠한 질병도 반드시 그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그 원인을 척추뼈가 틀어진 구조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질병과 관련된 기능의 문제에서만 아주 일방적으로 그 답을 찾으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사님께서도 어찌 보면 구조의 문제만을 지금 언급을 하시는데 예. 가장 난치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난치병의 원인이 어느 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난치병의 원인이 되는 가장 핵심 원인은 그 여러 가지 곳 중에서도 특히 척추와 신경계의 어떤 구조적 불균형에 가장 많이 치우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서 현대의학에서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척추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처가 바로 턱관절의 불균형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 생각은 척추 구조가 무너져야 우리 신경계 구조도 무너지게 되고, 덩달아서 근육인대 근막 체계 또한 무너지게 되고, 또 오장육부도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난치병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박사님께서는 질병의 원인으로서 척추 구조의 불균형을 지목하셨는데요. 예. 턱 관절을 통해서 척추 구조를 바로 잡아주면 이런 대부분의 난치병 치료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대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아주 상당수의 많은 난치병의 원인이 치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척추 구조가 무너져서 발생된 대부분의 난치병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의 4대 요소인 4대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평소의 실천과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건강의 4대 요소는 무엇이고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과 또 실천을 해야 할까요? 예, 건강의 4대 요소는 크게 구조, 정신, 운동, 음식으로서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조는 척추와 신경계의 올바른 구조를 말합니다. 저는 이 올바른 구조를 건강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를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치료의 가장 핵심이며, 이는 의사가 해야 될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환자가 실천하고 습관하여 쟁취해야 될 역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정신적 바른 마음 자세, 항상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우리 몸의 뇌하수체에서 진통, 항암, 힐링, 면역 호르몬을 갖고 있는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우리 신체에 넘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나머지 3, 4번째는 뭔가요? 예, 3번째가 바로 바른 척추 자세의 생활화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척추 자세에서의 걷기 운동, 즉 하루 6km 이상의 보행 운동입니다. 보행 운동은 뇌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이고, 또 척추 마디마디마다 튼튼하게 하면서 장부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표준형 구강 내 균형 장치를 착용하고 보행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올바른 식사 습관을 말합니다. 음식은 소식을 할 것이며, 그리고 오색 채소와 현미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조미료와 인스턴트 식품이 배제된 식단, 그리고 육류를 줄여 드시는 식단을 말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어느덧 강의를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요. 오늘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종 질병 원인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거나 여러분의 척추 구조가 무너져서 발생되는 질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어떤 병원에 가도 원인 불명이라고 진단이 내려진 어떤 질병을 갖고 혹시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 모두 턱관절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척추 구조를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또한 전국의 FCST 클리닉을 찾아가서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